데일리 하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종목까지 총 점검해보는 시간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입니다. 네. 이제 올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파트너님과 함께 이제 연말 증시 전략 네.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전장 점검부터 도와주시죠. 네, 시장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지난주에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한 월요일 정도까지는 다소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일정 부분 했었지만 월요일부터 지금 강력한 반등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이러한 반등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무래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온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반등이 이제 미국 시장부터 나온 이유가 이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이 PC 가격 지수 둔화로 인해서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왔던 측면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최근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일정 부분 지금 급등력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 상승력이 다소 좀 주춤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기술적 반등력이 일정 부분 나와줬고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또 긍정적인 또 반등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반등력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강력하게 이제 매도를 했던 외국인까지도 오늘은 순매수로 지금 매수 유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연기금을 비롯한 이제 기관의 매수력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국인 기관 양 투자 주체가 전부 다 순매수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 정도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즉 배당 권리락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전까지는 이 지수의 반등력을 좀 소폭 만들어 가고 그동안 이제 조금 이제 다시 또 약세로 보였던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반등을 이루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금리를 내년도에 조금 이제 덜 올릴 수 있다. 즉 4차례에서 2차례 또 이제 한 차례까지도 이제 쭉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스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우려스러움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좀 빠졌던 그 지수의 폭, 대략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2,470선 정도 자리까지 또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690선 정도 자리까지 이번 주 안에 좀 단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배당 권리락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또 차익 매물이 좀 일정 부분 나오면서 지수가 좀 주춤한 흐름을 또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살짝 반등이 나온 후에는 다소 또 지지부진한 흐름이 또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동안은 계속적으로 좀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인 어떤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많이 눌렸던 반도체 섹터는 서서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섹터는 상대적으로 좀 너무 많이 눌린 측면이 있고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하게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반도체주들의 어느 정도 반등력이 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주요 경제지표 발표나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파트너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당 권리락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주의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반등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저희는 기회를 어디에서 좀 찾아봐야 할지 오늘 파트너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이슈와 섹터 3가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미 인맥입니다. 오늘 신세계 그룹주들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우리나라 기업인 최초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에 신세계그룹주들 장 초반부터 일제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포지션 취해야 하는 건지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액침냉각이고요. 액침냉각, 지난주에 파트너님께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었던 테마이죠. 언급해주셨던
있었던 GST, KN솔 오늘 상승세 보여줍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조선입니다. 꾸준하게 파트너님과 함께 점검 도와드렸었던 조선인데요. 탑픽으로 꼽아주셨던 HJ중공업 장중에 7천 원대를 돌파해내기도 했거든요. 현 시점에서 어떤 전략 필요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 미 인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당선인과 정용진 신세계 회장 만났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장 초반부터 일제히 좀 반응을 해줬었거든요. 네. 어떤 포지션 필요할까요? 네, 오늘 이제 신세계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왔다가 SNC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승력이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은 이제 전일 종가 정도 수준까지 싹 밀리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이번 이슈가 이대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좀 눌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슈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이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이 날짜가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죠. 1월 20날부터 본격적으로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좀 그쪽 관련 인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미국 쪽 사업에서 좀 수혜로 작용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 심리가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첫 시발점을 일단 지금 끄는 게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죠. 이번에 이제 자기 SNS를 통해서 트럼프 주니어와의 만남을 공개를 했는데 지난 20날에는 이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이 트럼프 주니어 주선으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정치, 경제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식사까지 같이 했다라는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날 이제 머스크와도 따로 이제 회동을 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머스크와 회동을 하면서 이 X 사업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그런 의견을 좀 공유를 하고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또 이야기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 관련 섹터에서는 이제 신세계 관련 종목들이 좀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한 게 바로 이제 롯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그리고 트럼프와의 만남은 지금 여러 번 진행이 됐었죠. 지난 2019년 이후로 한 2차례 정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번 만나고 또 우리나라 방문을 했을 때 그때 또 한번 만나고 이렇게 2번까지 이제 만났고 또 이 롯데케미칼이 이제 루지애나주에 공장을 준공을 했었죠. 이때 트럼프 그때 대통령이 굉장히 좀 극찬을 했던 또 전력이 있고 또 이 뉴욕의 이 페리스 호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호텔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머무르면서 좀 많이 이제 이용을 했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또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 롯데케미칼의 이제 루지애나 공장을 비롯해서 뉴욕, 시카고에 호텔 사업을 더욱더 이제 확장할 수 있는 확장하려는 그런 계획을 현재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신동빈 회장이 미국을 또 건너가거나 아니면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이제 만나게 된다면 또 롯데 관련 종목들도 또 일정 부분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신세계 INC가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조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이슈에 따라서 급등력이 바닥권에서 확 나왔다가 그대로 쭉 전일 종가 정도 수준까지 이제 밀린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나는 그런 패턴을 자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그러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패션 기업이죠. 즉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를 국내에 직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또 자체 브랜드를 기획해서 생산하는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미국에 지난 2023년에 자체 브랜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 판매
판매를 하려고 법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4분기부터는 이제 미국 법인 쪽에서 약간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이제 매출이 서서히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관련 수혜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적인 측면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일단은 뭐 영업이익이 크게 뭐 증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순자산 가치도 8,400억 정도 수준인데 현재 이제 시가총액은 3,800억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슈를 틈타서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좀 충분히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지금 잘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800원 정도 위치해 있는데 이 가격 밑으로 1,500원 정도 자리까지 느긋하게 오늘 잘만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 놓으신다면 최소한 단기적인 반등력 11,8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원체 주가가 바닥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세가 좀 잘만 나와주게 된다면 14,000원 구간에서 15,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첫 번째 미국 인맥 관련해서 오늘은 신세계 그룹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롯데 그룹주들도 앞으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관련주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반등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목표가는 14,000원에서 15,000원 부근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액침 냉각입니다. 파트너님께서 꾸준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었던 쪽인데 오늘 GST 9%대 상승세, KN솔 4%대 상승세 잘 유지해주고 네. 있거든요. 저희 조금 장기적으로 끌고 가볼 수 있을까요? 네, 쭉 끌고 가야죠. 제가 네. 이제 이 GST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을 비롯해서 여러 번 또 언급 탑픽으로 네. 꼽아 드렸었고, 그래서 요 지금 행보 구간에서 잘만 매집을 해 놓는다면 중기적으로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는데, 오늘 시세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바닥을 탈출하려는 그런 시세 흐름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하게 저점에서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발점이 트리거가 오늘 좀 딱 작동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액침 냉각을 이제 키워드로 잡기는 했지만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유망 반도체 섹터는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액침 냉각이 좀 그중에 이제 하나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번에 이제 GST가 좀 이슈가 하나 나왔죠. LG U+와 함께 이 AI 데이터 사업, 한마디로 LG U+가 이 AI 데이터 센터 사업 시장 선점을 목표로 이제 본격적으로 GST와 이 액침 냉각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뿐만 아니라 HD 현대오일뱅크가 자사 생산 액침 냉각 전용 윤활유인 이 엑스티어 이 쿨링 플루이드, 이제 이것을 이 세계 액침 냉각 시스템 기업인 GRC로부터 일렉트로 세이프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또 긍정적인 소식도 또 들렸고요. 또 거기다가 이번 달 초였죠. 12월 초에 이 정부가 글로벌 인공지능 열풍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AI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을 차세대 수출 주역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칠러를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이제 이 GST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역대 최고 실적을 지속적으로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특히 이제 GST는 이 칠러 기술이 상당히 이제 저온 칠러 기술이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액침 냉각 장비 쪽도 이미 다 개발을 해놓고 이제 자동화 솔루션을 이제 접목시켜서 상용화를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액침 냉각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다면 이 GST가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이렇게 바닥권에서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액침 냉각 쪽이 부각을 받을 때 같이 봐야 되는 게 이제 K엔솔이죠. 그래서 K엔솔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액침 냉각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할 때 특히 이제 K엔솔이 그런 이제 클린룸 공사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공사를 많이 좀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KN솔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매년 긍정적으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는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서서히 이제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뭐 액침 냉각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조금 성장이 나올 만한 종목들은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던 ISC도 오늘 재차 상승력이 나오면서 7%나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ISC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있는데 고대역폭 메모리, HBM 테스트 소켓, 유리기판, 또 테스트 소켓 이런 거 지금 다 만들면서 다 그 관련 섹터 이슈에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조금 앞으로 이제 성장이 강하게 나올 만한 종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서서히 관심을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좀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GST, KN솔, ISC까지 추가 진단 받아봤습니다.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테마는요, 조선입니다. 업종이죠. 워낙 뭐 조선 쪽 말씀을 파트너님께서 많이 해주셨어가지고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좀 업데이트 해주셨을까요? 네, 조선업이 이제 크게 업데이트 되지는 않았고요. 지난번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 좀 들려왔죠. 이 증권가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번영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 시설에 대해서 이 국내 조선업은 조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좋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미국에서 이제 이 항만 시설법이라는 것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수혜를 우리나라가 좀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전략 상선단에 참가할 상선의 어떤 그런 새로운 건조나 또는 이 MRO 유지 보수 정비 공사를 수주하는데 좀 많이 이권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그래서 증권가의 호평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온 상황이고 또 이 법안을 조금 뜯어보면은 중국에서 선박을 수리할 경우에는 200% 정도 세율을 부과하는데 미국의 동맹국에서 수리를 하면 이제 한국 같은 동맹국에서 수리를 하면 세율을 면제를 할 것이다. 지금 이러한 이제 것들이 거기에 좀 실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선박 수리 시장이 기회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HJ중공업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좀 눌리면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4,780원에서 4,230원짜리를 언급을 드렸는데 4,950원 정도 자리까지만 살짝 조정을 주고 지금 이틀 연속 또 상승력이 쭉쭉쭉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뭐 따라잡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거의 지금 이제 근접 저항 라인까지 이제 거의 이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8,500원 정도 부근이 또 저항 라인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한 8,500원 정도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눌렸을 때 6,000원 정도 라인에서 다시 또 재매수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신규로 좀 접근하기는 좀 이제 시세가 약간 이제 애매한 이제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만 조금 더 이제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신규로 접근할 만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한화 시스템입니다. 이제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한화 오션과 같이 이제 이 군함의 어떤 그런 건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수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화 시스템이 저번에 이제 한화 오션이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을 때 같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전력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 오늘 이 이슈가 나오면서 한화 오션도 급등이 좀 일정 부분 나왔고 특히 한화 시스템도 더 많이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화 오션보다는 한화 시스템이 훨씬 더 탄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천냥봉이 나온 그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 22,100원 이하로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 좀 저항 라인으로 좀 부딪히는 가격 라인이 24,700원 정도 라인인데 혹여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지난번에 이제 고점으로 형성했던 28,000원 부근도 우리가 한번 단기적으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일정 부분 시세가 충분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 살짝 조정을 주면 한 22,000원 정도 부근에서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그동안에 좀 시청을 하셨던 분들이시라면 파트너님의 HJ 중공업으로 지금 수익권이실 것 같고요. 일단 보유자분들은 홀딩하자라는 의견 주셨고 6,000원 구간에서 재매수 가능한데 이 HJ 중공업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하나시스템 대안으로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파트너님 저희가 오늘 3가지 테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좀 탑픽 종목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네,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꼽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쭉 조정을 받았을 때 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지금 종가상 살짝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1,800원대였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부터 500원 정도 라인까지 이 밑에서 잘만 사놓으면 왜냐면 지금 역대 최대점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다 사놓고 다시 이 이슈가 나올 때 단기적으로 11,800원 그리고 이제 시세가 11,800원 위로 이제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조금 이제 길게 봤을 경우에는 한 대략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부분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집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 전까지 인맥 관련 주들의 어떤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탑픽으로 한번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아스닥 신세계 인터내셔널 탑픽 종목으로 오늘 꼽아주셨는데요. 파트너님 무료 교육방 좀 참여를 하시면 이 종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언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네. 매일매일 일단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급등이 나올 만한 그런 이제 종목들을 이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2종목 정도 꼽아드렸는데 한 종목은 벌써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이제 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QR코드 찍고 제가 이제 밴드로 좀 놀러 오시면 될 것 같고 또 밴드의 이러한 이제 이슈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에 대한 정보를 많은 이제 매일매일 아침 또는 이제 저녁에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읽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골라가는데 조금 더 발빠르게 좀 안목을 좀 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또 내년에 따뜻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따뜻한 연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